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 그래머 동명사 6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동명사가 포함된, 그러니까 동명사가 쓰인 여러 가지 그 관용 표현에 관해서 좀 학습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 책에 수록된 관용 표현들 말고도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동명사 관용 표현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책에 실어드린 이러한 관용 표현들은 정말로 시험에서 자주 빈출이 되면서 동시에 까딱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문맥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관용 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가면서 여기에 쓰여있는, 그래서 등장하는 동명사 관용 표현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7번입니다. There is no telling about the weather nowadays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there is no ing, 자, 이거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 번에 좀 외워주십사 부탁을 좀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tell, 여기서는 말하다 뜻이니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there be, 그러니까 이 문장상에서 주어는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좀 해주시고 about, 뭐뭐에 관해서 전치사죠. the weather, 날씨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의 그 날씨에 관해서 말하기란 참 불가능해, 이렇다, 뭐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데 요즘의 그 날씨에 관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38번입니다. My brothers never meet without fighting with each other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번 시간, 그러니까 동명사의 그 관용 표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빠르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기 지금 우선은 주절에는 부정어가 딱 적혀 있으면서 결론은 부정문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never나 또는요 not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동사를 쓰고 뒤따라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쵸, without이 나오죠. 보통 이 without이라는 건 뒤따라 나오는 이 with, 즉 뭐뭐와 같이, 뭐뭐와 함께 라는 그 전치사의 반대 의미죠. 그래서 뭐뭐 없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이 without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뒤따라 동명사 ing가 딱 쓰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반드시 챙겨가야 할 표현이다 이거죠. 되었습니까? 자, 이거 해석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우선 직역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이 without은 없이니까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ing 하는 것 없이 동사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ing 하는 것 없이 동사하지 않는다. 밑에 잠깐 좀 적어드렸는데 보시면 never 또는 그리고 not을 쓰고 난 다음 동사를 쓰고요, without ing라고 얘기를 한다면 ing 하지 않고는, ing 하는 것 없이는 동사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해석이라고요. 그에 맞게끔 한번 38번 문장을 좀 읽어드리면, 내 남자 형제들은, 여기 지금 s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내 남자 형제들 둘 이상입니다. 내 남자 형제들은 결코 만나지를 않아 without, 뭐뭐 없이. 뭐 없이냐면은 싸우는 것 없이, fight with, 함께 싸우다 정도의 뜻이죠. 여기에서 each라는 상호대명사라 부르는데 서로서로 정도의 뜻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내 남자 형제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서로가 싸우더라 정도로, 여러분들 이 표현 정말로 잘 암기를 해주셔가지고 나왔다 하면은 지금 제가 했던 이 의역 방식처럼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넘어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39번입니다. I often feel like eating cupcakes late at night 정도가 되는데, 이러면 정말로 살이 찝니다. 읽어보면은, 자, 우선 여기서 이 표현 한번 정리해 볼게요. feel like ing는 I want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want to 동사원형과 해석이 동일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eel like 하는 것처럼 느껴지다, 하고 싶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다 이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되는데, 나는 자주 먹고 싶어. 근데 뭘 먹고 싶냐면 컵케이크를 먹고 싶어. 밤 늦은 시간이면 정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야식이죠. 야식으로 컵케이크 나는 좀 먹고 싶어,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feel like ing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넘어가서 40번이죠. 자, 이건 정말로 빈출되는 표현이죠. 뭡니까? spend 목적어 ing. 원래 이 정도로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특약돼 있듯이 경우에 따라서 여기 사이에는 on이나 또는 한 번씩 in도 등장하긴 하는데, 여튼 우리가 on이랑 in을 전치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따라서 ing 동명사 목적어 맞죠? 그래서 이렇게 on이나 in이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그쵸, 동명사라고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on 또는 in이 등장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홀로 남아있는 이 ing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즉 부사, 그러니까 분사 구문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에 관해서는 제가 문장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I spent, 나는 소비했다, 썼다가 되겠죠. 무엇을 썼냐면 too much money, 너무도 많은 돈을 썼대요.
됐죠? 여기에 만약에 전치사 on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ing 동명사 목적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ing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명사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g 하는 것에 있어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ew 카메라 뭡니까? 예, 새로운 카메라를 사는 데 있어서 너무도 많은 돈을 썼어. 이 정도가 되긴 하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on이 없다 치면은 그 자체로서 이 ing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부사, 즉 분사구문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분사구문 해석 어떻게 합니까? 분사구문은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그렇게 문맥상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무도 많은 돈을 썼는데 하면서 새로운 카메라를 사면서 별 차이 없잖아. 동명사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너무도 많은 돈을 썼어. on 있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돈을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나 또는요.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썼어. 이거나 별 의미 차이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on이 이런 식으로 생략되어 있다면 그냥 분사구문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on이 이렇게 살아있다면 이것을 동명사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네, 우리가 학문적으로 따지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41번입니다. The man not busy being born is busy dying. 우선 표현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거죠. busy, ing. 그런데 위에 있는 spend 목적어 ing랑 같은 얘기를 좀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기 사이에 in이나 on이 살아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치사 in이나 on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따라서 이 ing는 동명사가 맞잖아. 그래서 제가 편의상 그냥 동명사 관용 표현이다 이렇게 좀 넣어드린 거고 결론은 얘가 만약에 생략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쵸 하면서라는 해석을 가진 분사구문으로 좀 파악을 해주십사. 이해되시죠? 그럼 해석은요. 하면서 바쁘다 또는 하느라 바쁘다. 하는 것에서 바쁘다. 같은 말이잖아. 됐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man, 어떤 사람인데 자 여기서는 얘가 주어죠. 네, 주어고 금방도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busy라는 건 바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는 이 man을 꾸밉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형용사구 후치수식어 나중에 관계사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해석의 그 감각만 챙겨가 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바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being 하면서 태어나면서 이거 이해되십니까? 태어나면서 우리가 be born 이라는 건 태어나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태어나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is, 이다. 그래서 바쁜데 죽으면서 바쁘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젊을 때 고생을 해야 늙어서 고생 안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유적인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좀 고생해야 돼. 한시라도 젊을 때 그때 우리는 좀 고생을 해야지 나중에 늙어서 고생 안 하지. 이 정도의 뜻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자 여기서 이 busy라는 게 man을 꾸며주는 형용사라면서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때 얘는 뭡니까 선생님? 눈에 보이는 대로 얘는 분사구문이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서 역시나 얘도 분사구문이죠. 죽으면서 바쁘다. 되십니까? 여기에서 in이나 on을 한번 살려드리면 in ing 태어나는 데 있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은 죽는 데 있어서 죽는 것에 있어서 바쁘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고. 아시겠죠? 자 다음에 42번입니다. He had always wanted to go caving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누구는요? 네, 그는 과거 완료죠. 자 과거 완료 해석은요. 했었다 더 전에 그랬다. 그래서 그는 원했었고 항상 더 전에는 원했었어. 근데 뭐 하기를 원했냐면 want는 타동사니까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to go caving이 되겠죠. 자 여기서 go ing 역시나 여기에서도 전치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 ing는 그쵸 동명사다 이건데 go ing 결론적인 해석은 그치 하러 가다 go shopping 이렇게 얘기하면 쇼핑하러 가다 이 정도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ave라는 것은 동굴 탐험하다 또는 그냥 탐험하다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 그는 항상 더 전에는 원했는데 뭐 하는 것을 원했냐면은 바로 탐험하러 가는 것을 원했다 정도가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43번입니다. 43번에서는 지금 프레벤트 딱 나왔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프레벤트만 나왔다 하면은 머리가 천리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직구조가 예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봐봐. prevent 목적어 from ing 바로 보이셔야 된다고.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러면서 이 prevent 말고도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와 동일한 구조로 쓴 여러 동사들을 소개시켜드렸다고. 기억나십니까?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prevent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뭐 keep도 있죠. 조금 꼼꼼하게 적어드릴게요. keep도 있고 역시나 stop도 있어요.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ban도 있죠. 또 누가 있냐면 prohibit. prohibit. 다음에 discourage. 네. 다음에 dissuade. 이런 식의 동사들은 역시나 여기 있는 prevent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from ing 구조로 쓰더라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했습니까? 포인트는 여기 있는 목적어의 해석이죠. 목적어의 해석은 그쵸, 이가 해석한다. 마치 주어처럼 해석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from ing 부분은 not의 의미를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참 좋다 이거죠. 그래서 ing 못하도록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 문장 내에 주어가 있다면은 주어는 목적어 이가 ing 하지 못하도록 막다의 뜻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에 맞게끔 43번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면 The rain, 비가, 우천이 prevent, 막았다. 그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쵸? 외부에서, 네, 실외에서 외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되겠죠. 저기서 다시 한번 더. 우천이 막았는데 그들이 외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거 좀 더 한국말로 적절히 번역을 좀 해보면 비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지 못했어 정도의 뜻이죠. 다시 한 번 더. 비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지 못했다. 이 정도의 뜻이고. 자, 다음에 44번입니다. He used to learn at home because he had trouble adapting to school.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대안이 있으니까 뭐 다행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have 목적어 ing. 앞에서 저희가 spend 목적어 ing 그거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도 in이나 on과도 같은 어떤 전치사들이 있었더라 라는 생각으로 결국 여기 있는 ing는 동명사 출발이다 라는 것이죠. 예,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in이나 on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때 ing는 우리가 그냥 분사구문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44번. 그래서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리면 he, 그는, 자, 여기서 used to 나왔죠. 해석은요, 하곤 했다, learn, 배우곤 했답니다. 얘는 조동사, 그에 해당하는 동사문이 나왔고요. at home, 그래서 홈스쿨링 했죠. 집에서 학습하곤 했다가 되는데 because 뭐 때문에, 예, 접속사죠. 근데 뭐 때문이냐면은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ing 하면서 해주셔도 되고 in을 살려내어 가지고 ing 하는 것에 있어 라고 해석을 좀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adapt to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적어에 적응하다. 편의상 이 adapt to 전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좀 여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그는 집에서 학습하곤 했다. 집에서 홈스쿨링 했는데 because 왜냐하면 그가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에 45번입니다. People don't have a choice when it comes to paying taxes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when it comes to 먼저 정리를 하자고요. when it comes to는 제가 4단어짜리 전치사다 항상 소개를 시켜드리죠. 전치사니까 그에 따라서는 뒤따라 목적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ing는 역시나 동명사다 챙겨가 주시고 when it comes 뜻이 뭐냐면은 에 관해서는 정도로 해석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적어 여기서 동명사니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하는 데 있어서는 하셔도 되고 하는 데 관해서는 자 pay taxes 뭡니까? 세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는 세금을 지불하는 데 여기서는 납세하다가 되겠죠. 납세하는 데 있어서는 people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다.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죠. 이것은 곧 의무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선택지가 없는데 이것은 의무라는 소리인데 뭐에 관해서는? 납세하는 데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밑에 한번 읽어드리면 동명사와 함께 쓰는 여러 표현들을 정말로 암기해야 한다. 정말 이 45번까지의 그 문장에서 등장했던 이 표현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정말로 빈출 많이 되니까 꼭 좀 암기를 해주시사 부탁을 드리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포인트 체크업 67이죠. 자, A, B, C. 여기에서 뭐 볼 것도 없이 선생님 ing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뭐 with도 나오고 without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관용 표현들을 한번 채워 넣어보라. 완성시켜보라. 이 정도 의미가 되는데 A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never have a conversation. 자, with, without. 자, 보이십니까? 뭐가? 부정어 그리고 동사 등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without ing. 해석은요? 동사어 할 때마다 ing 하더라 이렇게 해석하죠. 이걸 좀 더 직역적으로 해석하면은 ing 하지 않고는 동사하지 않더라. 되십니까?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들은 결코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 여기서 have a conversation이라는 것은 대화를 나누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고 다음 without 뭐뭐 하지 않고는 argue with는 싸우다 뜻입니다. 뭐뭐와 논쟁하다. 됐죠? 그래서 서로서로와 논쟁하지 않고는 그들은 결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자, 의역, 그러니까 직독직해 바로 들어가면 대화 나눌 때마다 서로서로가 싸우더라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without이 되고요. B번입니다. My father is busy. 자, 볼 것도 없이 여기서는 keeping이 되겠죠. 자, 여기서 keep our store라는 것은 가게를 운영하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 아버지께서는 be busy, 바쁘다, 뭐뭐 하느라 바쁜데,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쁘다. 됐죠? all day는 하루 종일 뜻입니다. 자, 수식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해서, 내 아버지께서는 바쁜데, 하루 종일 바쁘죠? 가게를 운영하느라 정도의 뜻입니다. 다음에 C번입니다. There is no serving. 또 serving. There is no serving. serve는 동사지. 그죠? 동사는 주어 자리지 못 쓰잖아. 그래서 동명사를 맞춰주는 것이 맞고, 하기란 불가능하다. serve. 그래서 풀기란 불가능하다. 풀 수가 없죠. 무엇을요? Traffic problems. 뭡니까? 교통 문제, 교통 체증을 풀기란 불가능하다. In Seoul. 어디에서요? 네, 서울에서는 정도를 읽어주시면 되는데, C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풀기란 불가능하다. 교통 문제들을 서울에서 발생하는 정도가 됩니다. 정말로 버릴 게 없는 표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좀 암기를 해주셔가지고 문장에서 또는 어떤 지문에서 파악이 된다면 거침없이 정확히 해석하고 넘어가십사.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There are people so addicted to exaggeration they cannot tell the truth without lying 정도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조시 빌딩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작가이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좀 해볼게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so부터 여기 있는 exaggeration까지가 앞서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후치 수식어입니다. 차근차근 좀 해석을 좀 해드리면 정말로 중독된 사람들, 여기서 addicted는 뜻이 뭐냐면 중독된 정도의 의미고요. 근데 어디에 중독됐냐면 전치사의 그 목적어 exaggeration이라는 것은 과장 또는요 허세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좀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봐봐. 정말로 과장과 허세에 중독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틈만 나면 허세 부리고요. 그죠? 틈만 나면 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챙겨갈 것은 이 so의 표현인데 무슨 말을 좀 해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so, 형, 부, that, 주어 동사. 소위 말해 so that 구문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여기에 결과론적으로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뒤따라서 지금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so that 구문 나중에 우리가 부사절 파트에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해석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형용사 중심으로만. 그래서 해석은 정말 형용사 해서 주어 이가 동사 할 정도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말 형용사에서 정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중독되어서 되셨죠? 정말 중독되어서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이 cannot tell 바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무엇을요? 진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다. without lying. lying이라는 건 여기서는 거짓말 하지 않고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최인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로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바로 과장과 허세에. 정말로 중독된, 과장과 허세에 정말로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들은요, 결코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진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거짓말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거짓말이 튀어나도록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질적으로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제는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기본값이 과장이나 허세니까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쵸.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이나 허세도 부리지 말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모른다고 인정해 주셔야 바로 빠르게 발전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